말 안 하면 그 본능이 안 움직였을 텐데 본능의 노예라서 그런 거 아니야? 자, 문법 아 맞다. 없어? 아 진짜 나도. 나도 여기서 뒤로 옮기는 거야. 진짜. 아그 저번 문법 있는데 그. 맹목 같네. 이거 들어와서 치겠다 진짜. 여기 있는데 여기 뒤에 봐봐. 이거 있어요. 뒤에 그거 말하는 거야. 아이고. 뒤에 피로서는 아, 이거 아직 안 돼 있는 거 있어. 이거 지난 시간에 받았던 문법 요거 혹시 없는 사람? 야 학교 프로티 알아요. 그거. 이렇게 딱. 그 책들을 안 들고 다녀도 됩니다. 그거는 주말 수업이야. 알겠죠? 35페이지. 35페이지 펼쳐주세요. 자, 그래서 오늘 피동이랑 사동 그냥 빠삭하게 하고 그냥 마치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 시간표를 해야 되는데 보니까 여기 시간표에 교재 없더라고, 이 교재. 그래가지고 시간표는 다음번 시간에 추가로 또 다른 자료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법 요소,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문장 성분부터 해가지고 이제 높임법, 주체 높임, 객체 높임 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높임법, 그 다음에 피동사동,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시간 표현이거든요. 이 시간 표현 지금 없어서 다음번 시간에 좀 할 건데 이 피동사동이 사실은 꽃입니다, 꽃. 중요하죠. 자, 그래서 요 피동 표현을 일단 먼저 개념적으로 보자면요. 한번 들어봤던 학생도 꽤 있겠지만, 자, 피동 표현은 우리가 흔히 영어에서는 수동태라고 여러분들 아마 배웠을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능동의 반대를 수동이라고 했는데, 자, 우리나라 말에서는요, 우리말에서는 능동의 반대는 피동이라고 합니다. 능동의 반대는 피동이에요. 자, 그래서 능동문과 피동문이 있으면, 능동문은요, 주어가 어떤 동작을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것을 나타내는 문장을 능동문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고양이가 쥐를 잡다라고 하면은 쥐를 잡는 이 고양이에게 초점이 맞춰지는 거야. 네. 행동의 주체에게 이제 초점이 맞춰지는 거라면 피동이라고 하는 건 동작을 당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동작을 당하는 거. 자, 그래서 그거는 쥐가 고양이에게 잡히다라고 하면은 잡히는 주체는 뭐가 되는데 쥐가 되는 거거든. 자, 그러면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지는 거야? 다른. 쥐에게 초점이 맞춰지는 거야. 그러니까 행동은 누가 해? 고양이가 해. 맞죠? 행동은 고양이가 하는데 초점은 누구한테 맞추는 거야? 쥐에게 맞추는 게 바로 피동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동작을 당하는 애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피동문을 만드는 방법은요, 크게 파생적 피동문과 통사적 피동문 두 가지 방법으로 나뉩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나뉘어요. 자, 그래서 파생적 피동문은요, 피동 접미사가 붙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우리 보통 접사가 붙어서 만들어진 단어를 파생어라고 하잖아, 그렇지? 그래서 파생적 피동문이야. 접사가 붙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알겠죠? 자, 그런데 이 접사가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방법 역시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요, 동사의 어간 뒤에, 디귿 보세요. 동사의 어간 뒤에 이희닉이라고 하는 뭘 붙이느냐? 피동접미사를 붙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냥꾼이 토끼를 잡았다 라고 하는 문장이 있으면 얘를 피동문으로 바꾸면 토끼가 사냥꾼에게 잡혔다가 돼. 잡혔다는 근데 잡에다가 히라고 하는 접미사 플러스 얻다가 붙은 거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히었다이기 때문에 이 히라고 하는 애가 추가가 되는 거야. 잡다, 잡히다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런 피동접미사를 붙여가지고 우리가 피동문을 만들 수 있다.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요, 명사 플러스 되다가 있습니다. 명사 플러스 되다. 자, 이 명사 플러스 되다는 굳이 따지자면 무엇의 피동이라고 생각하면 되냐면요, 뭐뭐 하다의 피동 형태다라고 보면 좀 어느 정도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니까 이 물건을 발견하다가 있고 발견되다가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물건을 발견하다라고 하면 내가 하는 거야. 맞죠? 근데 이 물건에 집중하고 싶으면 이 물건이 나한테 발견됐다가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발견, 사용, 뭐 이런 것들이 다 어떤 명사가 있어. 어떤 명사가 있고 거기에서 하다가 붙는 뭐뭐 하다도 접사입니다. 맞죠? 자, 하다가 붙는 어떤 이제 동사에다가 하다 대신에 되다로 바꿔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발견되다, 사용되다 이런 것처럼 이런 식으로도 이제 피동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요 형태는 어떻게 바뀌느냐?
능동문의 주어가 피동문의 부사어로 넘어가게 됩니다. 누구누구에게는 부사어라고 했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부사어이자 동시에 뭐가 될까요? 필수적 부사어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 잡히다라고 하는 건 누구한테 잡혔는지를 말 안 하면 말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말은 다시 한번 볼게요. 이 잡다. 아니, 다시. 이 잡다는요, 몇 자리 소수랍니까? 한 자리. 한지. 두 자리. 두 자리 소수로면 누굴 잡았는지 없으면 안 돼. 맞죠? 자, 잡히다 몇 자리 소수로입니까? 그렇지, 두 자리 소수로야. 두 자리. 근데 그렇지. 근데 이 둘 다 두 자리 소수로인데 필요한 문장 성분의 종류가 달라졌어, 안 달라졌어? 달라졌어요. 달라졌지. 이런 거 물어본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주로 이 서술어의 자릿수와 관련해 가지고 피동사동을 엮으면 이런 식으로 많이 물어봅니다. 피동문에서 능동문에서 피동문으로 바뀔 때 사동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주동문에서 사동문으로 바뀔 때 달라지는 문장 성분의 개수, 그 다음에 달라지는 문장 성분의 종류를 내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주어 목적어를 필요로 하고 주어 부사어를 필요로 합니다. 왜? 여기는 애기이기 때문에.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바뀐다. 자, 그 다음에 통사적 피동문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통사적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하자면 그냥 문장적이다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반적인 문장 구조다라고 할 때 이 문장 구조를 다른 말로 통사 구조라고도 하거든. 그게 똑같은 말이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통사적 피동문은 그러면 얘네보다 상대적으로 좀 더 문장적이라는 말은 좀 더 길게 표현된다는 말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뭐뭐 아어지다 또는 뭐뭐 하게되다 라는 식으로 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뭐뭐 아어지다의 별표. 자, 피동문 아어지다가 외우듯이 연결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이 피동문에 아어지다가 붙어서 만들어지는데 얘랑 서로 왔다 갔다 대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잡히었다야, 맞죠? 잡히다야. 잡히다인데 사실은 아어지다를 붙어서 잡아지다도 굳이 우리가 만들려면 만들 수 있어. 잘 안 쓰는 표현이긴 하지만, 맞죠? 잡아지다도 마찬가지로 피동의 의미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니까 이 히리기를 빼고 이 히리기 자리에 아어지다를 붙이는 것도 말이 됩니다. 대부분 말이 됩니다. 안 되는 애들도 있어. 안 되는 애들도 있는데 대부분 말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얘네들 서로 왔다 갔다를 좀 잘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 좀 기억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뭐뭐 하게 되다도 많이 씁니다. 자, 그래서 철수가 운동한 꾼을 풀었다 맞죠? 자, 근데 이 풀었다는 원래 원형은 뭐야? 풀다잖아, 그치? 풀다의 피동은 우리가 이 히딩이 붙이면 어떻게 쓰는데? 풀리다, 풀리다, 맞죠? 자, 그래서 운동한 끈이 철수에 의해서 풀어졌다. 이렇게도 쓴다는 거야. 그러면 이 히딩이를 붙이면 어떻게 되겠어? 풀렸다가 되겠지. 이해됩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동생이 학교에 가게 되었다. 뭐뭐 하게 되다. 맞지? 자, 그 다음에 곧 사실이 드러나게 된다. 사실이 누군가에 의해서 드러나게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뭐뭐 하게 되다. 도 쓸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가 피동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피동문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무엇을 조심해야 되느냐? 바로 이중피동입니다. 이중피동. 자, 다음 페이지. 이중피동이라고 하는 거는 이 피동 표현을 우리가 쓸 때 피동 표현의 방법, 그러니까 실현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지. 아까 하나는 파생적, 하나는 동사적 맞죠? 자, 그래서 파생적 피동문과 동사적 피동문을 섞어서 써버리는 거야. 그런 것들을 우리는 이중피동이라고 합니다. 중복됐다라고 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표현들 피해야 되고요. 둘 중에 한 개의 피동 표현만 골라서 써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한번 보면 다음 중 잘못 쓰여진 표현을 고르시오라고 했는데 쓰여진 틀린 말입니다. 자, 얘가 틀렸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어떻게 증명해야 되느냐? 일단 첫 번째 무엇을 찾아야 돼? 기본형을 찾아야 됩니다. 얘는 쓰다야, 맞지? 근데 쓰여진이라고 하는 거는 쓰여진이란 말이야. 맞죠? 자, 그래서 여기 이 히리기에 이도 들어가 있고 지금 어지도 들어가 있단 말이야. 맞죠? 자, 그래서 얘네들이 중복돼서 쓰여 있기 때문에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바꿔줘야 돼? 뭘로 바꿀 수 있을까요? 쓰임. 맞아요. 쓰임 가능합니다. 써지
맞습니다. 뭐야? 아. 왜 잘하지? 쓰어진이 아니고 맞아. 의탈하다. 쓰어진. 뭔가 이상하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중 잘못 쓰인 표현을 고르시오 또는 잘못 써진 표현을 고르시오인데 이런 말은 사실은 써지는 사실 잘 안 쓰긴 하지. 보통 잘못 쓰인 표현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이 표현을 좀 많이 쓰긴 하죠. 그렇죠? 근데 써진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은 이 이중 피동의 예시가 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책이 잘 읽혀지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돼? 읽히지 않아요가 네. 해야 됩니다. 또는 또 뭘로 바꿀 수도 있어. 읽어지지 않아요도 가능합니다. 네. 맞죠? 읽어지지 않아요 또는 책이 잘 읽히지 않아요라고 해야 되지. 얘네 둘을 합쳐가지고 책이 잘 읽혀지지 않아요 하는 순간 틀린 표현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철수는 대장으로 불려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얘는 원래는 부르다야. 맞지? 자, 거기에 지금 리가 들어간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데? 불리다가 됩니다. 맞죠? 자, 불리다가 되고요. 자, 그래서 불린다가 돼야지. 맞죠? 근데 얘는 철수는 대장으로 부러진다라는 말을 씁니까? 안 씁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애들이 이제 아워지다를 좀 안 쓰는 형태인 거지. 맞죠? 부러워진다. 부러워지다 해서 탈락하고 나면 부러진다고 할 거 아니야. 맞지? 부러진다. 그래서 이제 부러진다라고 불러진다라고 하지. 불러지다. 맞죠? 근데 불러지다라는 말 잘 안 쓰긴 하죠. 맞죠? 자, 그 다음에 이 문이 잘 열리지 않는다. 또는 열어지지 않는다. 열려지지라고 하면 틀린 말이지. 맞죠? 자, 그래서 열어지지 않는다 또는 열리지 않는다가 되겠죠. 맞죠? 자, 담겨진도 틀린 말입니다. 담겨진이 아니라 담긴이라고 해야 됩니다. 맞죠? 그래서 얘를 알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기본형을 다 알아야 돼. 다 떠올려야 돼. 맞죠? 자, 그래서 얘는 기본형이 뭐야? 담다야. 그럼 그 중에서 이 히릭이 넣으면 기가 들어가는 거 아니야? 담기다야. 맞죠? 자, 그러니까 다 빼고 니은이라는 어미 붙여서 담긴이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이 담긴에는 기본적으로 어떤 의미가 담겨있어? 피동의 의미가 담겨있어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읽으면서 떠올려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중 피동 생각보다 엄청 많이 씁니다. 담겨진 충격이. 맨날 담겨진 거. 뭐 영어에서도 해석할 때 뭐뭐가 담겨진 뭐 이런 식으로. 담긴이 많아. 생각되어집니다. 맞는 말인가요? 되어가 파생 그거고 지금 그치. 어집니다. 대다 자체가 파생적 피동이야. 피. 그 다음에 어지. 그 다음에 뒤에 어지가 붙었잖아, 그치? 생각보다 우리 이 이중피동보다 되어지다라는 말을 더 많이 씁니다. 근데 되어지다라는 말 자체는 그냥 다 이중피동이야. 뭐뭐 되다 자체가 뭐야? 피동점이잖아, 그치? 근데 거기에 어지가 붙었으니까 얘도 이중피동입니다. 알겠죠? 되어지다. 풀려진단다. 그냥 풀려진다. 풀어지다라고 해야지. 그렇죠. 풀어지다 또는 풀리다라고 해야죠. 맞아. 풀려진다. 틀린 말이죠. 풀려지다 틀린 말이지. 자, 다음 볼게요. 그 다음에 요거 하나만 봅시다. 잠깐만, 여기 지금 없는 것 같은데. 묶여져도 충격. 그치, 원래는 기본형이 묶다잖아. 음. 그래서 묶이다가 피동형이야 벌써. 그래서 신발 묶이다에 끼워지- 끼어지다라고 끼워지- 하면 안 되지. 끼워져 있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필기 하나만 합시다. 대응하는 능동문이 없는 필기. 재밌다. 자, 필기하세요. 자, 어떤 피동문 같은 경우에는 능동문으로 바꿀 수 없는 피동문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는 대응하는 능동문이 없는 피동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대응하는 능동문이 없는 피동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날씨가 풀리다 라고 하면은 풀다가 풀리다가 됐으니까 지금 피동 형태입니다. 맞죠? 날씨가 풀렸어. 풀렸는데 그럼 날씨를 누가 푸는데? 부사가 없어가지고. 날씨를 그러니까 부사가 없는 게 아니라 애초에 날씨는 푸는 주체가 없습니다. 날씨를 누가 푸는데? 시수수. 안 되지. 네. 맞죠? 자, 그래서 근데 이제 신이 오케이. 자, 그래서 날씨를 푼다라고 해서 날씨를 푸는 주체가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누가 날씨를 푼다라고 하는 말을 할 수가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날씨가 풀리다라고 하는 피동문은요 능동문으로 바꿀 수 없는 피동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 대응하는 능동문이 없는 피동문 이런 것도 좀 종종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이 개념들을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맞죠?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자, 다음 사동입니다. 사동. 자, 사동은요 시키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뭘 시키는 거야. 자, 그래서 주동문은요 주어가 동작을 직접 하는 걸 주동문이라고 합니다. 그냥 이거는 사실 능동문이랑 똑같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능동문이랑 주동문은 사실은 똑같은 건데 사동문과 피동문의 반대말로서 주동문을 쓰는 거고요. 피동문의 반동말로서 능동문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주동문이랑 능동문은 형태만 따지면 똑같아. 형태만 따지면. 자, 근데 사동문이라고 하는 건 주어가 남에게 동작을 시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동생이 옷을 입었다라고 하면은 자, 옷을 입는 동생에게 초점을 주는 겁니다. 자, 우리말의 초점은 전부 주어에게 주는 거야.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동작을 하는 동생에게 초점을 주어서 동생이 옷을 입었다가 됩니다. 맞죠? 자, 그런데 이제 엄마가 동생에게 옷을 입혔다라고 하는 순간 지금 동생이 옷을 입을 의지가 있는 게 아니고 누군가에 의해서 옷을 입게 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입혀진 거야. 자, 그래서 자, 누군가에 의해서 옷을 입게 된 건데 이런 것들을 사동문이라고 합니다. 그럼 누가 시킨 건데? 주어, 엄마가 시킨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여기 밑에 있는 요 리을 구조부터 한번 좀 봅시다. 자, 그래서 주동문일 때 아이가 옷을 입었다입니다. 자, 지금 주어, 목적어, 동사 여기 있습니다. 맞죠? 자, 엄마가 아이에게 옷을 입혔다라고 해서 자, 지금 주동문의 주어가 뭘로 변합니까? 부사로 변합니다. 네. 맞죠? 자, 그리고 주동문의 목적어가 뭘로 변합니까? 그대로 목적어입니다. 자, 그리고 서술어도 그다음 마찬가지로 서술어지. 자, 그런데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새로운 주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왜냐면 시키는 사람이 등장해야 돼. 사동문이 만들어지려면.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주어를 뭐라고 하느냐? 사동주라고 합니다. 사동문이 만들어지면서 생긴 주어야. 그래서 이런 애들을 우리는 사동주라고 하죠. 자, 그래서 자, 지금 이 주동문과 사동문의 형태는 지금 뭐냐면요, 아이가 옷을 입었다니까 이 입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타동사입니다. 타동사. 알겠죠? 자, 그래서 타동사일 때 이렇게 변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옆에 적어주세요. 어른이 얼다. 동생이 어른을 얼렸다. 자, 얼음을 얼게 한 겁니다. 누가? 동생이. 맞죠? 하게 만든 거야. 맞죠? 이거 시켰다기보다 하게 만든 거지. 맞죠? 하게 만든 것도 사동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얼다라고 하는 얘는 자동사. 맞죠? 자동사가 올 때는요, 얘가 서술어, 그 다음에 얘가 주어잖아. 그쵸? 주어 서술어일 때 어떻게 되느냐? 사동주 생기고요. 그 다음에 주어였던 애가 뭘로 가? 목적어로 갑니다. 그리고 그대로 서술어야. 자, 자동사나 형용사도 마찬가지야. 알겠죠? 형용사일 때도 형용사도 목적어가 필요 없잖아. 맞죠? 자, 그래서 형용사일 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알겠죠? 말뚝이 높다 라고 하면은 말뚝이 높게 이렇게 있는 거잖아. 그치? 말뚝이 높다. 높다는 형용사죠. 말뚝이 높다. 근데 아빠가 말뚝을 높였다라고 하는 거야. 말뚝을 높게 만든 겁니다. 네. 말뚝을 높게 세운 거야. 맞죠? 자, 그래서 말뚝이 높다라고 하면 형용사다. 그쵸? 자, 그런데 아빠가 말뚝을 높였다라고 하면은 지금 말뚝이 목적으로 넘어갑니다. 네. 주어였던 애가 목적으로 넘어갔죠. 자, 그래서 지금 목적어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제 좀 변화가 달라집니다. 얘들은.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그래서 얘는 파생적 사동문을 만들 때, 자, 피동이랑 사동은요, 파생적 동사적 똑같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파생적 사동문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느냐? 전미사, 이희리기, 우구출 7개가 붙습니다. 이희리기, 우구출 7개가 붙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바로 뭐냐? 이 4개 이희리기입니다. 이 이희리기가 왜 문제냐라고 하면은, 자, 피동에도 이희리기고 얘도 이희리기야. 맞죠? 자, 그래서 똑같이 이희리기가 쓰이기 때문에 우리는 얘 이희리기가 어떤 의미인지 알기 위해서는 뭘로 바꿔봐야 된다? 통사적 사동문과 통사적 피동문으로 바꿔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별표.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말이 있으면 얘를 아웃이다를 넣어봐서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뭐하 개하다를 넣어서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해봐야 됩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자, 그래서 얘가 일단은 요 밑에 있는 것부터 보자면, 자, 철수가 공을 찬다야, 맞죠? 자, 근데 뭐뭐하 개하다, 차게 하다 라는 거, 이런 게 이제 바로 통사적 사동문입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엄마가 아이에게 옷을 입혔다라고 하는 것도 바꾸면 어떻게 돼? 엄마가 아이에게 옷을 입게 했다는 겁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동생이 얼음을 얼게 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이제 보통 왔다 갔다를 많이 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자, 요거만 한번 좀 살펴보면요. 요거 파생적 사동문과 통사적 사동문의 의미 차이가 생깁니다. 필요는 안 생기거든요. 사동문 생겨요. 자,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직접 행동이라고 돼 있는데 위에 사동이라고 적어줍시다. 직접 사동과 간접 사동으로 나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별표 파생적 사동문의 중의성을 파생어, 그러니까 이히리 기구 부추가 붙어가지고 사동문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얘는 필연적으로 뭐가 생기느냐? 중의성이 생깁니다. 왜 그러냐면 직접 시키는 것도 파생적 사동문으로 나타내고요. 간접적으로 시키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 파생적 사동문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엄마가 아이에게 옷을 입히셨다라고 하는 건 사실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됩니다. 하나는 뭡니까? 직접 행동. 그러니까 어머니가 내 옷을 직접 입혀준 거야. 그것도 입히다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야, 그런데 집에서 엄마가 아이도 야, 너 옷 입어라고 해가지고 입게 만들었어. 그것도 입히다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야, 너 옷 입어라고 얘기했으면 직접 행동한 건 아니고 얘 보고 행동하고 시킨 거야. 맞지?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간접 사동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직접 옷을 입히면 그거는 직접 사동이라고 하고. 자, 그래서 이 입히다라고 하는 동사, 그러니까 차동전미사가 붙어서 만들어지는 이히리기 우구추가 붙어서 만들어지는 사동문의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그러니까 100%는 아니야. 아닌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직접 할 수 없는 주체도 있기 때문에. 알겠죠? 자, 그래서 이 직접 사동과 간접 사동이 모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런데 어머니가 딸에게 옷을 입게 했다라는 식으로 통사적으로 쓰잖아요. 그러면은 직접 입혀주는 의미는 사라집니다. 입게 한 건 뭐냐면요, 옷 입으라고 해서 입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니, 옷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서 입게 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그럴 때 우리는 뭐뭐 하게 하다를 붙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요 의미를 우리가 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사동 표현 하나만 더 보면요, 잘못된 사동 표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사동 표현에 이중 사동은 딱히 없습니다. 이중 사동은 없어요. 이중 피동은 있는데 이중 사동은 없습니다. 이중 사동은 없는데요, 잘못된 사동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요, 문장에 서술어에 사동의 의미가 없어. 실제로 문장을 해석해보면 사동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동 표현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를 아까 이야기를 안 했네요. 요거 위에 잠깐만 다시 넘어가면은 요것도 있습니다. 그 파생적 사동문 중에 이히리 구구추도 있지만, 우리 아까 파생적 비동문에 뭐뭐 되다 있었잖아, 그치? 이 뭐뭐 되다가 이 사동문으로 넘어오면 뭐뭐 시키다로 바뀝니다. 여기 명사 플러스 시키다 여기 있네. 화해시키다. 화해하게 만든 거야, 두 사람을. 맞죠? 자, 그래서 뭐뭐 시키다도 우리가 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출입을 금지시키다. 문장 틀렸습니다. 왜냐면 금지 하나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럼 얘네 둘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데? 라고 했을 때 애초에 우리가 얘가 피동의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돼. 피동의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출입을 금지시키는데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시켜서 금지하게 만들어야지. 그게 금지시키는 거야. 자, 그래서 이게 틀렸습니다. 저번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여자 한 명 소개시켜줄게. 틀린 말이라고. 여자 소개시켜줄게. 틀린 말입니다. 왜 소개시켜줄게? 틀린 말이야. 자,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관계를 봐야 되는데, 소개시키라는 무슨 말이야? 내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시키는 게 소개시켜주는 거야. 내가 다른 애 보고 야 소개해줘 라고 해야지 소개를 시키는 거야. 근데 내가 너한테 소개를 해주는 건 소개해주는 겁니다. 소개를 시켜주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두 사람이 대화하고 있는데 우리 두 사람 간의 관계에서 소개시켜줄게라고 하면 틀린 말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이런 잘못된 표현들을 많이 쓴다. 친구 한 명을 소개시켜줄게라고 하면 틀린 표현입니다. 어떻게? 소개해줄게라고 해야 돼. 자, 근데 소개시켜줄게가 되려면 뭐 해야 돼? 친구 한 명을 A에게 뭐 예를 들어서 해가지고 뭐 소개시켜줄게. 누구를 통해서 이제 소개시켜줄게 라고 하면 그때 뭐 맞는 말이라고 볼 수 있겠지. 또는 A를 뭐 통해서 라고 하면 A 보고 소개해주라고 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럴 때는 됩니다. 또는 길을 헤매이다. 틀린 표현입니다. 헤매다야, 헤매다. C에서 Y입니다. 자, 그래서 헤매다라는 것 자체가 내가 이미 헤매고 있는 거야, 맞지? 길을 잃은 거야, 로스트. 그런데 헤매이는 거는 뭐야? 누군가를 헤매게 만드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내가 헤매는 게 아니게 되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헤매이다 틀린 표현입니다, 알겠죠? 개선시키다, 금지시키다 다 틀린 표현. 자, 금지하다, 개선하다가 돼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그러니까 그 기본형으로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의미의 차이가 없잖아요. 자, 그러니까 친구 한 명을 A를 통해서 소개시켜 주는 거랑 A를 통해서 소개해 주는 건 좀 다릅니다, 맞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서 뭐뭐 시키다, 뭐뭐 시키다가 있는데, 자, 뭐뭐 하다, 뭐뭐 하다를 넣어봐. 넣어봤는데 말이 돼. 그러면 얘네들은 사동 의미가 없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좀 빼야 돼. 얘를 써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못 쓰는 사동 표현들은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좀 보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요거를 한번 봅시다. 요거 38개 이제 4번 문제.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얘네들을 이 희리기가 그 다음에 뭐 개하다 뭐 하다 다 있잖아, 그치? 자, 그래서 우리 여기에서 이 희리기를 좀 나눠볼 건데, 자, 우리 여기에서 그 피동이랑 사동을 구분할 때 좀 그 능동문에서 좀 편한 부분이 하나가 있는 게 바로 뭐냐면요, 피동은요 기본적으로 능동문에서 형용사가 올 수 없습니다. 이해돼요? 피동의 뜻이 뭔데? 동작을 당하는 거라며. 동사가 동사가 기본적으로 능동문에 동사가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형용사가 있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잘 보세요. 피동 표현에 지다라는 표현이 있고요. 자, 우리 소수로 중에 작다라는 말이 있다고 칩시다. 작다는 동사야, 형용사야? 형용사. 형용사죠.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니까. 작는다는 말 안 되잖아, 맞죠? 자, 그러니까 작다는 형용사입니다. 자, 소리가 작다가 있어요. 아우지다부터 볼게요. 말 돼요? 되죠. 상대 작아진다 쓰잖아, 그치? 아우지다 되는데? 피동이야? 동사인가 저기는? 작아진다가 되는데. 그렇지, 작아진다도 되죠. 뭐지? 작는다, 작아진. 우리가 생략이 됐나? 아닙니다. 아까 날씨처럼 그런 거 아닌가? 아니. 자, 얘가 갑자기 동사가 되었어. 그건 별로 안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게 핵심은 아니에요. 아우지다가 형용사를 만나잖아요. 네. 자, 그러면 피동의 의미는 없습니다. 뭐가 되냐면요, 상태의 변화를 나타내게 됩니다. 피동의 의미는 없어져요. 소리가 작아지다는 피동의 의미가 아닙니다. 소리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태가 변화하는 걸 나타낼 때 아우지다를 형용사랑 붙여줬습니다. 일이기는 못 쓰고요. 그럼 뭐 피동사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상태 변화. 맞아요, 상태 변화. 그래서 여기서 꼼수를 좀 쓰자면요, 사동전미사는 붙일 수 있을까요? 그러면
작다의 소리. 아니 개하다를 붙여야지. 작게 하다 아니, 그냥 아니. 해요. 작게 하다 해봐. 작게 하면 되지. 쟤네 자, 아까 소리 얘기했잖아. 늘 작게 하다. 그렇지. 소리가 그렇지. 소리가 작다를 소리를 작게 하다라고 할 수 있어. 누군가가 작게 하는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아까 쌤이 얘기했어. 말뚝이 높다라고 하는 거야. 형용사잖아. 높다가. 아빠가 말뚝을 높였다. 말 되잖아. 맞죠? 네, 그죠. 자, 그래서 원래 원형태가 형용사야. 예를 들어서. 저그니까. 안녕하세요. 원래 형태가 형용사인데요. 거기에 플러스 이 히리기가 붙어 있잖아요. 우측으로 당연한 거고 다 사동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 이거 근데 너무 충격이다. 이름이 자, 불빛이 밝다. 이 밝다는 동사인가요, 형용사인가요? 인사야 인사. 밝는다가 말이 안 되는데. 뭔가. 불빛이 밝는다는 말이 안 돼. 네. 맞죠? 네. 근데 해가 해가 밝는다는 말이 돼. 해가 밝다. 아. 해가 밝는다는 그 동사입니다. 알겠죠? 해가 밝는다는 이제 동사고요. 하세요. 자, 불빛이 밝다는요. 형용사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버지께서 방에 불빛을 예를 들어서 밝히셨다. 라고 하면 이 밝다 형용사고 이 밝다도 원래 형용사가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그죠. 맞죠? 자, 그러면 이 히리기 중에 히가 뭐에 해당한다는 거야? 사동에 해당한다. 불빛을 밝게 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와 근데 이거 필름 같아 보이면서도 맞아. 그래서 원래 형태. 근데 심지어 아까 내가 또 밝다를 얘기했던 거, 밝다는 또 햇빛이, 그러니까 해가 밝아온다라고 할 때 이제 네. 이거는 해가 밝아온다 할 때 이 밝아온다는 동사이긴 합니다. 알겠죠? 자, 근데 불빛이 밝다라고 하면 이 불빛의 상태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이건 형용사란 말이야. 맞지? 자, 그러면 잘 보세요. 같이 생겼는데. 아버지 방에 불빛이 밝혀져. 야, 그러면 이건 이중 피동인가요? 밝히어졌다. 네. 밝히어졌다.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 얘네를 풀어내는 연습을 형태상에서 많이 했습니다. 맞죠? 밝히어졌다야. 밝히어지었다. 지었다야. 맞죠? 자, 옷은 뺄게요. 네. 자, 그럼 밝혀지다. 맞죠? 자, 그러면 우리는 뭘 구분해야 돼? 얘와 얘를 구분해야 돼. 맞죠? 자, 그런데 사실 이 말은 이 말이랑 똑같단 말이야. 맞죠? 이 말을 피동으로 바꾸면 이거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불빛을 방에 불빛을 밝혔다라고 하는 이 방을 이제 이 방이 불빛이라고 해서 목적어를 지금 뭐로 한 거야? 주어로 바꾼 거야. 맞죠? 자, 그랬을 때 이 불빛이 주어가지고 밝혀진 거야. 맞죠? 자, 그럼 이 희는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위에 있던 희 어간의 한계. 아니요, 밝히는 사동정비사입니다. 그게 이까지 넘어가네. 그리고 어지다는 아 건데요. 이중 피동이. 피동입니다. 자, 그래서 사동정비사의 피동 아어지다가 붙잖아요. 이거 쓸 수 있는 말입니다. 아 진짜요? 이중 피동이 아니구나 그냥 사동이랑 그냥 피동. 너무 어렵다 이거. 아 이래서 어렵다는 거구나. 이거 자, 저번 시간 배울 때는 별로 안 어렵잖아요. 이 리는 우리가 정체를 좀 찾아봅시다. 할수 있을 것 같아. 이거는 사동이 사동이 있어요. 그렇지. 알아지다랑 알게 하다 넣어보면 됩니다. 네. 쉽다, 그렇죠? 사실이 알려졌다. 예. 라고 하면 딱 눈에 보이지. 예. 네가 아까 뭐라고 했어? 사동. 사동정비사 아웃이다가 붙은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나머지 4개 선지가 다 이중 피동이야. 그리고 그 사이에 얘 하나 쏙 껴져 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여러분 이번에 시험 문제 봤지만 선지 길이가 막 한 선지당 막 3줄씩 길어져요. 안 보인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이게 그 기계적으로 연습을 좀 많이
많이 돼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디다 빼고 알리다 해서 얘가 사동이 아닌지 판단하는 거지. 또는 얘는 이중 피동 사이에 있을 때, 그러니까 물어보는 문제가, 그러니까 결국 문제 의도가 중요한데요. 문제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푸는데 얘는 100% 지금 이중 피동을 물어보는 문제야. 그래서 이 사이에서 이중 피동을 내가 한 개를 찾아야 되거나 4개의 이중 피동 중에서 하나를 아닌 걸 찾는 거잖아, 맞지? 그럼 아닌 건 분명 100%가 사동 피동. 그렇지, 사동 피동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 그럴 때는 우리 어떻게 하느냐? 여기 지금 이중 피동 아까 예시 나와 있었던 거 어디 갔냐? 여기 있다, 그렇죠? 여기에서 아웃이다 빼보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중 피동이니까 어차피 이히리기도 쓰여있고 아웃이다 쓰여있잖아. 자, 책이 잘 읽혀지지 않았는데 어지다 빼볼게. 읽히지 않아요. 맞지? 자, 그러니까 얘네 이중 피동 애들은 아웃이다를 빼는 수가 말이 됩니다. 그냥 비동. 근데 사실이 알려지다라는 경우에는요, 사실이 알리다라고 하면 말이 돼, 안 돼? 안 돼. 사실이 어떻게 주체가 돼서 알립니까? 안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아웃이다를 뺐다 놓았다를 해봐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렇게 하면 한 명만 다른 게 있을 거야. 걔가 정답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이 아웃이다를 좀 갖고 놀 줄 알아야 돼. 알겠죠? 그래서 별표. 자, 갑자기 4번이 어렵게 보여요. 자, 그래서 친구는 우리를 속이려 했다. 자, 봅시다. 원래는 속다야. 이가 들어갔네. 이거 이 뭐에 나오는가? 사랑이요. 그렇지, 속게 하는 겁니다. 속아지는 게 아닙니다. 자, 친구는 우리를 속아지게 했다. 말 안 돼요. 맞죠? 친구는 우리를 속게 했다. 말 되죠? 맞아요. 자, 그것도 잡시다.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봅시다. 자, 강아지가 나에게 안겼다. 그 다음에 누나가 강아지를 나에게 안겼다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다르죠? 그죠? 자, 그러면 얘는 안기었다야, 둘 다. 근데 이제 강아지가 나에게 안겼다라고 하는 이 비는 뭐야? 피동이지, 안아진 거야. 맞죠? 자, 그런데 누나가 강아지를 나에게 안겼다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야? 누나가 강아지가 있는데 그거를 나보고 안게 하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지금 안겼다잖아. 맞지? 자, 그래서 안게, 내가 강아지를 안게 만든 거기 때문에 이거는 사동이 됩니다. 자, 이걸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 동사들이요 제멋대로입니다. 어떤 애들은요, 얘가 그 사동으로 변할 때, 피동으로 변할 때 정미사가 달라져. 어떤 애들은 똑같습니다. 안다, 안기다. 그래서 안기다는 두 가지 뜻이 있는 거야. 하나는 뭔데? 피동의 의미. 하나는 뭔데? 사동의 의미.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걔네들을 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가끔씩 그런 애들도 있어요. 다의어 알죠, 여러분? 다의어. 그러니까 하나의 뜻이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 다의어 같은 경우에는요, 얘가 A라는 뜻이 있고 B라는 뜻이 있는데 A일 때는 이히리기 중에 E가 붙고요. 그 다음에 B일 때는 히가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여기서 이거 다 나누는 거 알죠? 물론 뭐 어떻게 문장은 말 안 되는 것도 있죠. 여기에 네, 다 나눌 수 있어요. 다 나눌 수 있는 것 같은데, 나도 한번. 근데 슬쩍 봤는데 지금 다 나눌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얘도 봅시다. 자, 얘 원형이 뭘까요? 기본형이 뭘까요? 채우다. 저희 우가 이유. 1이 9구추일 테죠. 그렇죠? 차다. 그렇지, 차다입니다. 그럼 차다에 뭐가 더해진 걸까요? 이어 아니지. 우어지다. 차우다. 우에다가 어지다. 차이유. 차이우다입니다. 어, 자, 그래서 이- 차다 같은 경우에는요, 이히리기의 이와 이히리기 우구추의 이와 우가 둘 다 붙습니다. 채우다야. 이거 많아요, 우리 여러분들. 선생님. 채우다. 차다. 재우다. 재우다. 지금 생각도 많이 쓰고 있어요. 오, 그런데 대박이다.
근데 이거 왜 여기 예시 여기 뭐 설명에는 여기가 1이 무조건 맞아요. 그래서 얘네를 이제 전미사를 두 개로 볼 것이냐, 얘 이유를 전미사 하나로 볼 것이냐는 학자마다 다릅니다. 왜냐면 내가 이제 국립국어원에 물어봤는데 똑같이 이렇게 대답이 나왔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다? 그냥 그게 나와 있으면 나와 있는 대로 배우면 된다. 네. 라는 말이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지 무조건 사동이지 왜? 우가 사동밖에 없잖아. 네. 그렇지. 그래서 차이우다, 자이우다라고 하는 건 전부 사동이야. 맞죠? 사당. 알겠죠? 오, 자, 그래서 얘네는 무슨 다 말이야. 사동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까지 하고 좀 마치도록 하고요. 얘네도 그 저기 뭐냐 비교 문제 한번 좀 풀어보세요. 알겠죠? 자, 풀고 그 답지는 지난번에 올려준 거에 다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거 좀 풀어보면서 사동, 수동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운동 가야 된다. 이 말이 신기해.